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받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안녕하세요. PTT 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집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죠.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니까 집회도 온라인 신청하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회를 사전 신고하려면 집회를 하려는 지역에 관할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회를 하려는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한 지역이라면 그때는 관할 경찰청에 가시면 됩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집회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러 가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되지만 미리 준비해 가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신청은 못해도 신고서 양식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민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민원 서식 다운로드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 후 바로 보이는 정보를 클릭하면 맨 위에 5개 집회 신고서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긴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집회 신고서를 보면 접수번호, 접수기간, 처리일자 이거는 경찰 측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 그 밑에 신고인 항목부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인 항목은 실제로 방문하는 주최자나 위임을 받은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음 항목은 집회인데요. 집회 명칭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집회의 목적에 맞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개최일 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집회 신고는 집회 시작일 기준 720시간, 즉 30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집회 시작일 30일 이전에는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소한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집회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면 그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48시간 전에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에 맞춰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면 신고일 시 기준으로 48시간 후부터 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집회를 시작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돼서 경찰에 그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8월 15일 14시에 집회를 시작하고 싶다면 48시간 전인 8월 13일 14시 이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고 720시간 전인 7월 16일 14시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니까 이걸 모르면 내가 집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개최 장소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또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작성한 장소에서도 무조건 집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회 장소는 교통방해가 없고 집회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장소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정보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최종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 한가운데에서 집회를 계획한다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병원, 학교,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로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시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최 장소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장소는 국회의사당,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가 있는데 물론 이 장소들이라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국회의사당은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국무총리 공관은 집회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때,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도 역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와 특이하게 외교기관 휴일날에는 집회가 가능합니다. 이 네 장소 모두 대규모 집회로만 확산되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에서 앞서 말한 예외가 빠그라지면 그땐 처벌을 받게 되겠죠. 개최 목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학술적 목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회적 문제 제기라고 쓰기보다는 근로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으로 작성을 해야 담당 기관이 집회를 승인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 밑에는 관련자 정보를 작성하는 칸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다른 사람으로 써야 하는가 분명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니에요. 해당 항목을 보시면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 연락 책임자, 질서유지인 이렇게 있는데 주최자는 집회를 실제로 계획하고 주관하는 사람 또는 단체, 주관자는 집회 실행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말 그대로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의 공식 대표입니다.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
연락 책임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연락 책임자는 맘 편하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연락 책임자는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안내, 안전관리, 교통통제, 의사소통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명은 필요하며 참가 예정 인원 10명당 1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질서유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신고해 둔다면 야간에도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판결된 한정위원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가 지고 나서도 집회를 하는 건 위반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어쨌든 질서유지인은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인이나 위원일지라도 안전을 위해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마지막 항목 참가 예정단체 및 인원인데 참가 예정 인원은 말 그대로 집회를 함께 할 인원들을 사전에 예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참가 예정단체도 말 그대로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항목인 시위방법에는 집회나 시위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구호를 외치겠다. 어떤 플래카드 사용할 거다. 집회 장소에서부터 어디까지 행진을 할 거다. 어떤 사람이 이런 연설과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음악 공연이나 퍼포먼스 등 예술적 활동을 할 거다. 그 외에 서명 운동 등등의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이 방법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시위 진로 항목은 위에서 작성한 행진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출발지를 적어주시는데 집회나 행진이 시작되는 장소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특정 공원, 광장, 도로의 시작 지점 등 주변의 랜드마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시위나 행진이 이동할 주요 경로를 상세히 작성하면 되는데 주요 도로명, 교차로, 건물 등 경로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세 번째 도착지, 시위나 행진이 종료되는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는데 이것도 특정 건물 앞, 공원, 광장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중간 정차지.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행진 도중 잠시 멈추거나 연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그 위치를 명시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예상 시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예상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 구간별로 소요 시간이 포함된다면 더 좋겠죠. 여섯 번째 주요 지점. 행진 경로 중에 중요한 지점이나 상징적인 장소가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통 상황, 경로를 따라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교통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진 경로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주의할 점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참고 사항의 준비물은 말 그대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확성기락 음향 장비도 필요할 거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비나 응급처치 키트도 꼭 필요하겠죠. 집회 내에 질서유지인이 있다면 그들을 식별시킬 완장, 모자, 어깨끈 같은 식별용품도 필요할 거고 대규모 집회라면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들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을 작성하고 신고인의 서명이나 날인까지 찍은 후에 관할 경찰서나 경찰처에 제출하시면 집회 신청은 끝입니다. 집회 날짜까지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최자가 직접 경찰서나 경찰청에 방문해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대리인이 대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챙겨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경찰 민원 포털에 따로 없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으니 고정 댓글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집회 신고서도 동일한 링크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집회를 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올바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PTT 뉴스는 올바르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고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나아갈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TT 뉴스였습니다.